EPA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EPA라는 게 결국 intrustable, 한글로 하면은 이제 위임 가능한, 위임 또는 위임 가능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위임 가능한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얼만큼 위임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를 보면은 애초에 이 액티비티를 하면 안 되는 전공의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어서 not allowed, 즉 이런 EPA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전공의가 있을 텐데, 일단 이 단계를 넘어서면 프로액티브하고 온고잉 풀 슈퍼비전 하에서, 다르게 말하면 내가 보는 앞에서는 해도 된다 정도의 위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꼭 바로 내 눈앞에서는 아니더라도 네가 필요하면 나를 불러서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해도 된다 정도의 조금 더 높은 위임 수준이 가능할 것이고, 더 나아가면 나 없이도 해도 된다. 내가 지도 전문의로서 같이 있지 않아도 내가 네 전공의가 판단해서 해도 된다라는 게 네 번째 레벨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굳이 감독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뭐 아랫연차 혹은 다른 사람을 감독 슈퍼바이즈 하는 것도 가능하다가 이제 가장 높은 단계가 됩니다. 아마 뭐 대체로는 전공의 수준에서 평가는 레벨 2에서 레벨 4, 뭐 조금 넓히면은 뭐 레벨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주로는 뭐 2에서 4 정도 사이가 주로 많이 해당되는 스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파트 2를 요약하면 이 EPA, I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y는 의사가 하는 업무의 단위로서 일과 중에 실제로 하는 어떤 일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일을 전공의에게 맡기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방금 평가와 함께 이전 파트를 마쳤는데요. 조금 더 약간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원한 환자는 언제 퇴원하나요? 입원한 환자를 퇴원할 때 입원하는 순간 하루 뒤에 퇴원한다, 뭐 일주일 뒤에 퇴원한다, 혹은 뭐 언제 퇴원한다는 날짜를 입원 시에 정해놓고 퇴원하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는 입원 후에 경과를 보고 지금쯤 다 나았으니 치료가 끝났으니 퇴원해도 된다, 더 이상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니 퇴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되게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요. 조금 그럼 입국한 전공의는 언제 졸국하나요?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 입국하는 순간 졸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뭐 4년이죠. 4년 뒤에 졸국한다 라는 게 정해져 있고,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다 졸국을 하게 될 거고, 이 기간 동안 아주 뛰어난 전공의도 졸국을 하고 아주 별로인 전공의도 대체로 4년이 지나면 졸국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4년이란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에 반해서 이 4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의 역량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전공의마다 아주 크게 다를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과거에는 혹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수련, 그리고 아마도 뭐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시간이 고정된 값이고, 이 전공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함수에 따라 역량은 변수가 됩니다. 1년차 어떤 A라는 전공의와 B라는 전공의가 있을 때, A라는 전공의는 4년 뒤에 이렇게 성장을 한 반면에 B라는 전공의는 가까스로 약간 나아지는 정도로 졸국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역량 중심의 갖는 의미입니다. 역량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A라는 전공의와 B라는 전공의가 도달해야 할 역량을 정해놓고, 이 전공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간이 변수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A라는 전공의는 빠르게 목표를 향해 곧바로 도달했다면, B라는 전공의는 바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에 최종적으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역량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B라는 전공의가 더 오랜 시간 수련을 받아야 하겠죠. 이론적으로 역량 중심이 갖는 의미는 그러합니다. 이를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에 대입을 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레지던트 이제 1년차 초에 들어오면은 경험치를 열심히 이제 쌓게 되죠. 이게 전공의법 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경험치를 열심히 쌓으면 이걸 충분히 가지고 1년차 말에 2년차가 되고, 2년차에도 열심히 경험치를 쌓습니다. 경험치를 열심히 쌓아서 3년차가 되고, 3년차에도 경험치를 열심히 쌓아서 4년차가 되면 또 4년차에 열심히 경험치를 쌓아서 전문의가 된다.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이때의 전제 조건은, 즉 전공의법 이전의 전제 조건은 충분한 경험치를 누구나 쌓을 수 있다. 왜냐면은 80시간이라는 조건 혹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일의 경험을 통해서, 환자 진료 경험을 통해서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만큼의 경험치를 아주 충분히 쌓을 수 있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전제 조건과 합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런 근무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1년차가 끝났는데 경험치를 하나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족한 이 부분을 어떻게, 원래 2칸 먹었는데 하나밖에 못 먹은 걸 어떻게 채우느냐 하면은 형성평가와 피드백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지도 전문의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한정된 경험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평가와 피드백으로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채웠으니 총괄적으로 봤을 때 2년차가 되어도 된다라고 하면 2년차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2년차에서도 하다 보니까 경험치를 어쩌다 보니 2개밖에 못 받았고, 이 지금까지는 경험치를 3개를 받아야 3년차가 됐는데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2년차 말을 넘어가기 전에 형성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잘 채워졌는지를 확인하는 총괄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3년차가 됩니다. 3년차에는 이렇게 끝부분에 가서 뭔가를 형성평가를 하는 것보다 애초에 하나쯤 경험치를 쌓았을 때 형성평가와 피드백을 미리 주고, 그 다음 추가적인 경험치를 쌓아서 4년차에 올라갈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총괄평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4년차에 경험을 쌓고 전문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평가는 수련 진행 중에는 역량의 성취를 혹은 EPA의 달성이나 성취를 자극할 수 있도록 피드백이 동반되는 형성평가를 수련 진행 중에 제공하고, 수련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경험치 플러스 피드백을 통한 개선을 통해 역량이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평가가 곧 총괄평가가 되고, 총괄평가를 통과해야 원칙적으로는 1년차가 2년차가 되고, 2년차가 3년차가 되고, 3년차가 4년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요한 단계마다 총괄평가를 거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공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설명